진도 나갈게요. 네. 18페이지입니다. 네. 이용 상황.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용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감칙상에 현황에 있어서 이용 상황, 일시적 이용 상황을 이제 주로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그 이용 상황 판단의 디테일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디테일들 설명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앞단에 사는 내용들은 사실 제가 중급 2에 가서도 계속 말씀드릴 이야기고, 그리고 오히려 목적별 가서는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 3방식 문제는 지금 현재 3방식 문제는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3방식을 골고루 잘 쓰느냐의 방점을 두고 있다면 사실 발전적 형태 내지는 물건별, 목적별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대상물권 확정하는 능력을 이제 문제에서 묻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물건별, 목적별 평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실전 시험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가르는 내용이 될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제로 당장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차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목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용 상황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이용 상황을 결정한다. 그때 전제가 그 단독주택으로 된 것이 적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 공시가 중에서 지목이 전이지만 이용 상황이 단독주택이다. 그것은 개발구당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지목 변경을 못한 것일 뿐이고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공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제 일시적 이용, 불법적 이용, 최유용 미달, 철거를 전제, 그다음에 나지, 또 옵션적 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시지역 중에서 이제 주상공을 주로 얘기합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대부분 건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부지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것 중에서도 계획관리 정도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계획관도 이제 마을 주변. 그럼 이제 표준적 이용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이다. 근데 얘는 지목이 전이긴 해요. 지목이 대지라면 무조건 얘는 주거 나지가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 보세요. 택지를 중심으로 두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어. 어떻게? 전? 얘도 표준적 이용상에 따라서 주거 나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고, 요거는 용도지역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라 하더라도 주거 나지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도시 지역에는 기반 시설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거든. 기반 시설이 특히 이제 뭐 상하수도, 도로, 전기 인입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대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농경지구 쓰고 있다 하더라도 대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지목에도 불구하고 표준적 이용상황 기준으로 나지로 가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둘 이상 용도로 이용 중인 주된 용도 기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누리상 용도식이 아니라 이용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건물에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2개 이용 상황이죠? 주상용. 건물이 2동 있습니다. 주택, 그 다음에 근생활시설. 얘도 주상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숙박시설. 상업용이겠죠? 네,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숙소가 있어요. 주택으로 숙소. 이런 경우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 구분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된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 해서 경비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속 건물, 얘는 주된 건물이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건 주상용이 아니라 뭐에? 상업용. 주택 895원 파. 이건 텃밭이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주된 용도 기준으로 주거용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두신 거는 두리상 용도로 이용 중인 경우 주된 용도 기준. 예를 들어서 주 용도는 숙박시설, 부수 용도는 주택일 때 얘는 주용도 기준으로 상업용 가야 된다. 이거는 건축물 대장의 주부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에서 설명을 해줘요. 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필지조사 사항. 그래서 부속 건물은 숙박시설 관리를 위한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경지 또는 임야는 개발 가능성, 주위 환경,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해서 인근 주된 용도 기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도시지역, 표사가 주택, 그리고 지목이 전, 답, 임야라 하더라도 얘는 주거나지로 가는 프로세스를 이제 한 줄 표현한 거고요. 농경지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예에서 대, 전, 임야 이렇게 지목만 임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목만 임야라고 해가지고 자연능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 표준적 이용사항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임야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땡땡 기타. 주거 기타, 상업 기타, 주상 기타, 공업 기타, 전 기타, 답 기타, 임야 기타 다 있죠, 기타들이. 그리고 특히 전답에는 전축사, 전창고, 답축사, 답창고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땡땡 기타라는 것은 주의 표사가 주상, 공, 전답, 임야인데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 중인 것을 땡땡 기타라고 한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의 구분은 택지의 기타와 농경지 임야의 기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상공 기타, 택지의 기타, 동그라미 1번은 일단 종교용지는 제외해야 됩니다. 종교용지. 지목이 종교용지라는 것은 지목이 대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 있는데 지목 대지에 있는 종교시설과 지목 종교시설의 종교시설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목이 종교시설인 애들은 개인 간의 거래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종교재단끼리만 거래가 되고 용도를
종교 시설로만 써야 됩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인에는, 그러니까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개인 거예요. 무슨 장로교 이런 뭐 종단의 게 아니라 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그 교회는 사실 허물고 단독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지목이 종교시설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목이 대인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어쨌든 이제 주거기타의 교회 또는 상업기타의 단독주택, 그럴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 상정평가이기 때문에, 대지 위에 교회가 있던, 관공서가 있던 그 땅값은 동일하다. 뭐와?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주거기타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일반적인 주상공업용과 다르지 않아서 우리가 주상공업용인 대상을 평가하면서 주상공업기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물론 두 개가 남았는데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주거기타가 있는데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단독주택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상은 단독주택인데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그냥 말로만 하면 또 대상은 단독주택인데 공법상 제한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 근데 이제 표준지는 일반 단독주택 아무도 없고, 2번은 주거기타 구체적 용도를 뭐 교회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둘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당연히 얘예요.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얘만 설정되어 있어. 그럼 얘가 더 유사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독주택과 주거기타가 교차 선정이 가능하다. 교차 선정이 가능한 것은 택지인 경우는 그렇고, 농경지인 전기타, 답기타, 임야기타, 이 전기타에는 전축사, 창고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다르다. 얘들은.